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등 사회라는 틀 안에 갈등이라는 요소는 늘 있는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을 두고 부모 자식 간의 감정 다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아사히아에라의 작년 기사인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시선 차이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사 형식의 글을 자녀가 말하는 방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2살 여성의 에피소드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단란함을 느낄 수 있는 설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발언이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몇 년 만에 가족이 식탁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입에서 한국인은 일본에 언제까지 사과를 말할 셈인 거야. 바보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문제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 인정의 판결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지만 결정타는 같은 날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탤런트를 보며 "저 녀석은 제일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저는 제일이면 어떤데?"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아버지의 침묵이 있었고 재차 제가 묻자 아버지는 저들은 일본을 싫어하고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며 한국과 일본은 그러한 운명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인과 제1교포의 차이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소방사로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인 참견도 하는 지역의 유지이며 상냥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집에서는 모르게 한국인 유학생과 연애를 하고 있던 저는 국제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있지도 않은 아버지가 왜 한국에만 촉각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이제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 아버지와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다음은 20살 여성의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겨울방학에 혼자 한국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저는 전화로 어머니에게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얼마 후 평소 전화가 없었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더니 한국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로는 한국을 신용할 수 없다고 하시며 혼자 여행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전기 메이커 기술자로 과묵하고 온화한 분이며 타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화를 내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예전 집 근처에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일을 많이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들 중 일본어가 서툰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로 일본어를 가르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에서 한국에 대해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K-팝에 빠졌다고 당당하게 공언할 수 없는 공기가 최근에 있긴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세계까지 정치적인 시각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끼리도 한국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공포가 있기에 유일하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익명 계정을 사용하는 트위터에서 같은 취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팬들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류 드라마와 K-팝이 일본의 것들에 뒤지지 않는 것들이었고, 친구가 노기자카 46에 빠지는 것처럼 저도 K-팝에 빠지는 관계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태어날 때부터 대등한 국가였고 지금의 저에게는 동경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에피소드는 이상입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덧붙입니다. 갤론앤피오 대표 구도야스시 씨는 한국에 대한 이상은 관광 여행을 떠나거나 사업에서 함께 일을 하는 직접 경험을 한 사람과 국내 TV나 신문, 주간지, 인터넷 등의 미디어에서 간접적 정보를 얻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다고 말한다. 또 한일 젊은이들의 정치 동향을 잘 아는 와세다 대학 문학학술원의 김경묵 교수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대성 속에서 살고 있고 어쨌든 서로를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다른 세대들과는 달리 반드시 역사 문제로만 그 관계가 집약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또 한국에 유학 경험이 있는 55세의 신문 기자는
현재의 한일 관계를 갑자기 반말을 하게 된 동생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형에 빗댄다. 60년대, 70년대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에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한 일본을 항상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올려다보는 존재였으나 현재 삼성으로 대표되는 휴대폰이나 가전, K-팝 등 예능 등의 분야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추월한 존재가 된 것이 싫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발언을 하게 되면 더욱 그렇다. 결국 일본의 50대 이상의 세대는 자신들이 우위였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향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김 교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한국이 파트너가 아닌 라이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중국도 같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깊은 관계인데 반해 한국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경쟁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기적은 기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의 개선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쳤습니다.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에 꽤 동조가 됩니다. 일본의 기성세대 입장에서 항상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느새 자신과 대등하거나 추월한 현실에 대해 알 수 없는 반감이 온다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한국이 자신의 아래였던 적이 없는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동경의 감정을 갖게 되는 나라로 보는 젊은 세대, 그 두 세대는 충분히 감정의 간극이 있을 겁니다. 똑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저희 스템 역시 어린 시절 솔직히 긴기라기니를 흥얼거리고 개봉하지 않은 러브레터를 빌려보았으며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에 흥분했습니다. 삼성 마이마이보다는 소니의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멋있어 보였으며 슈퍼 패미콤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객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 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한국은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며 오히려 우리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뭘 모르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예전의 향수만을 그리워하는 일본 50대 이상의 세대와 똑같은 당신들입니다. 결국 일본을 이끌 세대는 버블 시대를 그리워하는 기성세대들이 아니며 한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서 보며 선택을 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며 선전하고 있지만 편견 없는 일본 젊은 세대들의 성장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위의 기사에 크게 동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일 관계는 파트너보다는 라이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일봉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사실을 국뽕으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여 반일이 아닌 그 길을 위한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